수업 시작할게요.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인데 141페이지 보면 내용이 나와 있진 않고요. 목차, 즉 8단원 시작점입니다. 그 초록색 페이지가 맞아요. 141페이지. 그래서 이 8단원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 8단원의 주제가 뭐냐면 도시야, 도시. 도시라는 걸 배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원을 소개하는 거. 이 단원에서 즉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내용들이 중점이 되는지 한번 훑어보는 단계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오늘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내일 또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단 오늘 더 들어두면 다음 시간에 이해가 훨씬 더 쉽고요.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양이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 시간에 들어갈 내용의 윤활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되거나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할 수 없었던 그 배경 지식들 또는 기본이 되는 다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알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지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8단원에 배울 내용은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 도시는 영어로 city가 되겠죠. city. 근데 우리가 도시에서 태어나고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 어떤 착각을 하고 있을까? 도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도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봐봐. 부모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랑 비슷해. 평생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죠? 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알아요. 모른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알아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은 어디야? 모른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타블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와, 이건 알아. 봐봐. 특별히 이 친구가 불효녀는 아닙니다. 특별히 이 친구가 불효녀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음 생각해봐.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제일 좋아하지? 무슨 드라마를 제일 좋아하지? 무슨 영화를 제일 재밌게 봤지? 모른단 말이야. 즉 평생 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듯이 우리가 평생 도시에서 태어나고요. 도시에서 살았다고 해서 도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인 느낌에서 우리가 좀 더 도시를 살펴보는 단계가 이번 단원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첫 번째 0번 도시란이야. 도시란? 도시란 무엇입니까? 도시는 시티, 시티는 도시. 맞겠죠? 네. 내가 원하는 답이 이게 아니잖아요. 도시란?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 일단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쌤의 추억을 살짝 되짚어 보면 선생님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생 시절에는 정말 좋은 말로 하면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었고요. 나쁜 말로 하면 그냥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전공은 지리지만 과학과 선생님 뭐 복수 전공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과학도 관심이 있었고요. 건축학 수업도 좀 들어보고요. 조경학과 수업, 철학과 수업 그러다가 이제 도시 관련 도시공학과 수업을 좀 들어봤어요. 처음 딱 그 도시공학과 수업을 들었을 때 그 교수님이 처음 내준 과제가 이거였습니다. 도시란 무엇인가? 정말 나는 열심히 하려고 조사를 하고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결국 정답은 없는 거였어. 도시란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즉 법적 또는 행정적인 기준으로는 인구를 몇만 이상을 도시로 보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국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좀 더 쉽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는 도시라고 봐도 됩니다. 그 상대적인 거라는 건 어디랑 비교했을 때? 그렇지, 촌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그럼 사람만 많이 모여있으면 그것이 도시냐? 그건 또 아니죠. 도시적 생활 양식과 도시성을 갖추고 그 다음에 도시의 특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도시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 인프라, 도시의 특징, 즉 높은 건물들,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느냐 이런 것들에 갖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몰라도 그만 알면 좀 더 좋은 게 우리나라 도시의 기준을 우리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나라 도시의 기준. 우리나라 도시의 기준은 어떤 것부터 도시로 불러? 행정적으로. 우리는 특별시도 있고요. 광역시도 있고요. 시도 있고요. 군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도시야?
광역시. 시부터 도시입니다. 시부터.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나라의 행정 구역으로 볼게요. 그러면 땡땡시가 있겠죠. 땡땡군이 있고요. 그러면 시는 어느 인구 수준부터 시가 될까? 50만 명. 50만 명? 그러면 5만 명? 25만 25만 명? 20만 명. 15만 명. 그럼 나주시 인구가 25만 명이 안 돼 시가 아닙니까? 남원시 인구가 25만 명이 안 되는데 시가 아닙니까? 만 명이요? 5만 명. 5만 명이요? 네. 3만 명. 그럼 수안지구 인구가 7만 8천 명인데 그러면 수안시입니까? 네. 무슨 말입니까? 3만 명. 정답은 5만 명입니다. 네. 근데 수안지구는 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나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시는 5만 명 이상이면 시입니다. 군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5만 명 이하면 군이죠. 근데 예외사항은 있어. 예외사항은 있어. 그럼 5만 넘으면 바로 시 시켜줍니까? 아니요. 5만 떨어지면 너 시 됐다가 5만 100명이나 5만 1명이나 너 시야? 네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어요. 너 49,999명이야. 군이야. 이건 아니야. 이건 좀 보수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한번 올라간 시를 내리진 않아요 잘. 그 다음에 인구가 바로 넘었다고 바로 승격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가 있고요. 군이 있습니다. 시보다 좀 더 큰 시를 뭐라 불러 우리는? 광역시. 광역시라고 부르죠. 광역시 인구 기준은 25만 명. 30만 명. 100만 명입니다. 오. 100만 명. 그럼 광주의 인구는 100만 명이 넘어? 네. 넘죠. 150만 광주 시민 아닙니까? 오. 한 번도 150만이 된 적은 없었지만 그런 것처럼 그러면 광역시 100만 넘으면 다 광역시 시켜줍니까? 네. 아닙니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해지면서 수도권 도시들이 100만 명이 넘는 도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원, 용인 이런 도시들이 100만 명이 넘었어. 그럼 용인 광역시야? 아니요. 그러면 수원 광역시야?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승격시켜주는 거지 인구가 딱 됐다고 바로 넘겨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넘겨주려면 시로 승격을 시켜주려면 저 인구는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대표적인 예로 태백시가 있어요. 태백시는 과거에 석탄, 탄광이 발달을 해가지고 많은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고요. 돈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집에서 연탄을 쓰지가 않죠. 혹시 연탄 쓰세요? 아니요. 연탄 안 써요. 선생님도 연탄 볼 때는 언제냐면 캠핑 갔을 때 또는 고깃집 아니면 선생님 어렸을 때는 할머니 집에서 연탄을 또 띄웠습니다. 물론 그 집은 지금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연탄 잘 안 쓰잖아. 그러니까 그 광부들 어디 가버렸어? 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렸지. 근데 지금 태백시인데 인구가 5만이 안 돼요. 그럼 찾아와가지고 어이 태백! 5만 깨졌다면서 어디 건방지게 시를 달고 있어. 이제 태백 군해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이제 시 밑에는 뭐가 있어? 구가 있죠. 여러분 집 주소 말할 수 있잖아. 광주 광역시 광산구. 그 다음에 동이 나오죠. 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선생님 이 동은 아파트 동인가요? 아파트 동 아니에요. 신창동 이제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고요. 구는요. 읍 좋습니다. 읍 또는 면이야. 그 다음에 리가 나오는 거죠. 리. 근데 이 읍은요 특이하게 이제 도시적 생활 양식을 갖고 있어요. 읍은 한 군의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장성군의 읍은 뭐라 불러? 장성읍. 화순군의 읍은 화순읍이라 불러요. 읍은 여러분들이 그 동네, 군에 가서 가장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번화가야. 군청이 있고요. 읍사무소 있고요. 잘하면 하나로마트도 있고요. 잘하면 농협도 있고요. 잘하면 카페도 있어. 편의점이랑. 근데 면 단위는 도시적 양식을 못 보여줍니다. 정말 잘하면 하나로마트 있고요. 정말 잘하면 터미널 정도? 편의점이 있는 면은 흔치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한번 구분해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란 한번 다시 정해보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더 모여 사는 곳, 그 다음에 도시적 특성이 보이는 곳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부터 갈게요. 1번 도시의 위치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특징, 특성으로 되어 있죠. 특징, 특성 위치와 특징으로 되어 있어.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질문. 도시란 어디에 위치하는가야? 물음표야, 이거. 어디에 위치하냐 물어보는 거야, 지금.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또?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오! 훌륭합니다. 맞아요. 그건 아니죠. 틀렸죠. 맞았을 때 내가 이런 격렬한 반응 한 적이 없죠. 틀렸을 때 더 이런 격렬한 반응을 해드리죠. 도시란 사람이 많이 사는 결과값이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도시라 부를 수가? 야, 앞뒤가 좀 다르잖아요. 사람이 어디에 많이 사느냐? 우리 잘 생각해봅시다. 우리 7단원 배웠던 인구랑 연계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인문적 요인이 있고요. 사람이 많이 사는 거는 자연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도시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을까?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있었겠죠. 현대에는요? 아유, 반반입니다. 그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게 관성에 따라서 인문적 요인이 발달해서 더 큰 도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 조금만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도시는 어디에 위치했을까라 생각하면 자연적 요인이 발달했겠죠. 그럼 만약에 이 칠판이 도시라고,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해봅시다. 하나의 지구야. 그러면 이 칠판 어디에 도시가 발달할까? 가운데. 그렇지. 여러분들 딱 직관적으로 가운데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중심은 어디든 가까우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 이건 칠판은 평평하고요. 균등하죠. 하지만 현실은 강도 흐르고요. 날씨도 다르고요. 산맥도 있습니다. 자원이 있는 곳과 자원이 없는 곳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따라서 도시가 발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도시에는. 그래서 과거에 발달했던 도시들은 자연적 요인이 발달한 곳, 즉 농사짓기 좋은 곳, 평야, 온화한 기후, 강을 끼고 있는 곳.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야? 남부지방, 서남부지방, 남서부지방 또는 한양 같은 곳이 그런 곳이 발달했겠죠. 그러면 그런 곳이 지금도 발달해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데가 어디야? 서울이죠. 과거부터 쭉 관성에 따라서 발달해 온 거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런 자연적 요인 말고 인문적 요인 또는 정책적으로 발달되는 그런 도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우리나라로 치면 대표적으로 부산. 정말 대표적인 도시가 하나 있어요. 만들어진 곳. 대전. 세종시. 세종시. 세종시와 그보다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포항, 울산 이런 데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시의 위치는 과거에는 자연적 요인이 있지만 현재는 인문적 요인도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럼 도시의 특징이 뭘까? 사람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다. 면적 기준으로 우리가 도시냐 아니냐는 절대 안 나눕니다. 면적 기준이 아니라 인구 기준으로만 해. 인구 기준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걸 표현을 합니다. 도시의 특징으로는. 네. 할머니 집 어디예요? 광주요. 할머니 집 어디야? 할머니 집 어디입니까? 어디요? 해남! 좋다. 해남 어디? 그래요. 우리 할머니 집 내가 주소를 대충 안다. 어디입니까? 강원도요? 강원도 어디요? 오! 가봤어요? 야, 이 진부면, 일단 강원도 평창입니다. 평창 군이에요. 가봤죠? 진부면 무슨 리예요? 리까지 모르겠어요? 갔을 때 뭘 볼 수 있었습니까? CU 편의점.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금 발달되어 있어요. 높은 건물들 있습니까? 몇 층짜리?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할머니 집 진짜 시골인 것 같다. 어디요? 담양군 어디? 모르겠어요. 할머니 집 가봤어요? 네. 뭐 볼 수 있었어? 집 몇 층짜리? 1층. 2층짜리 없었어요? 네. 4층짜리는요? 없어요. 그렇죠. 2층짜리가 없는데 4층짜리가 있을 리가 없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시골에 있는 촌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낮게 지을까? 땅이 넓어서. 땅이 땅을 안 안 쓰니까.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땅을 높일 필요가 없죠. 그거 올리는데 돈 많이 들잖아. 올리는데 돈 많이 드니까. 그래서 2층짜리는 고층 빌딩이야. 4층짜리는 초고층 빌딩이야. 5층짜리는 역사적인 건물이죠. 시골에 가면 그래요. 면 단위에 가면. 그래서 도시는요, 시골에 비해서, 촌락에 비해서 훨씬 더 토지를 밀집적으로 높이 사용하게 됩니다. 높이 사용해요. 두 번째로, 할머니 집 가시면, 약간 이제 예외 사항이긴 한데, 할머니 집 가시면, 본인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지.
그렇지. 내가 누군지가 중요한지 아닌 게 아니라 누구 집 몇째 딸의 몇째 아들의 몇째 딸이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거기 가면 내가 누군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집 자식인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럼 편의점 가가지고 갑자기 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편의점 가서 막걸리를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막걸리 줍니까? 아니요. 어디 누구 집 처지 다 아는데 줍니까? 하지만 도시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좀 노력을 하면 살 수도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술을 어떻게 얻어냈어요. 동네 정자에 앉아가지고 마신다고 생각해봐. 우와. 엄마한테 바로 좋아요. 걸리죠. 네 집 자식인지 아니까. 도시에서는 여기 역사공원에서 먹으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겠죠. 왜? 도시는 익명성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에 도시의 특징이라고. 본 수업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시 내부 구조라고 보겠습니다. 내부 경관, 내부 구조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별표 쳐드렸다시피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 우리가 도시를 인간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인간은 어디에 위치하고요. 어떤 특징을 갖느냐 했을 때 밖에서 이거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배를 깝니다. 배를 까서 이 내장이, 심장이, 위가, 창자가, 간이, 쓸개가 무슨 일을 하고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볼 거야. 즉 도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도시 내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바라볼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뭐야? 중심. 그래서 도시의 중심 뭐라 불렀으면 좋겠어? 수도는 국가의 중심인 거고요. 시내를 좀 더 학문적인 용어로 바꾸시면 도시의 중심. 그렇죠. 도심이라고 부릅니다. 도심은 뭐라고요? 도시의 중심이야. 근데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돼. 중심.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인 중심. 두 번째는 기능적인 중심이 있겠죠. 물리적인 중심은 도시가 이렇게 동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게 정가운데라고 하는 걸 우리는 물리적인 중심이야. 기능적인 중심은 도시 기능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게 기능적인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도심은요, 물리적인 중심일까? 기능적인 중심일까? 기능적. 물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물리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학교에 늑대를 한 마리 키우나 봅니다. 편집 없이 갈게요. 물리적인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모식도, 거의 모든 모식도는요, 도시를 이 한가운데다 그려요. 도시의 중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지만 물리적인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능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몸의 물리적인 중심이 어디야? 머리. 뭐야? 여기가 물리적 중심이에요. 여기 따르면 위랑 아래랑 똑같아요? 아니야, 뇌지. 배꼽 정도가 우리 물리적인 중심이죠. 딱 자르면 상반신, 하반신 비율이 1대1 정도 될 겁니다. 우리 배꼽이 가장 우리 몸의 핵심 기능을 합니까? 아니요. 우리 몸에 배꼽이 없으면 기능이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우리 몸의 기능적인 중심은 어디야? 네. 뇌 또는 심장 정도가 되겠죠. 심장 정도가. 이게 기능적인 중심이고 이게 물리적인 중심이야. 우리나라의 물리적인 중심은 어디야? 대한민국의. 딱 남한의 중심부에 있는 대전 정도가 되겠죠. 한반도의 물리적인 중심은 어디야? 강원도, 양구 정도 됩니다. 그곳들이 기능적인 중심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남한 기준으로 기능적인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한반도 기준으로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기능적인 중심지는 어디야? 서울. 평양! 수도권 얘기했죠. 서울 수도권. 내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평양 얘기를 딱 2번 들어보거든요. 평양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게 도심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상업이든 행정이든 이 기능적인 중심이야. 광주로 예를 들면 광주의 도심은 어디죠? 네. 수원. 니네가 시내라고 부르는데 충장로, 금남로가 중심이잖아. 도심이야. 거기가 광주의 중심부에 있어요? 아니요. 어디에 붙어있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광주가 이게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이게 광산구야. 이게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요 끝에, 동쪽 끝에 붙어 있어요. 무등산 밑자락이야. 동쪽에 매우 치우쳐져 있어. 이유는 있어. 과거에 광주가
이 광산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물리적인 중심지였어. 근데 현재 물리적 중심 어디냐 하면 요 가운데 서구 유스케어 쪽이 물리적인 중심지야. 근데 거기가 우리의 기능적인 중심지는 아니죠. 충장로와 금남로가 기능적인 중심지, 도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셔요? 넘어가도 되겠어? 자, 그러면 이 도심의 역할을 서브해주는 기능을 하는 곳이 있어요. 담임이, 내가 여러분 담임이라고 하면 내가 갑자기 코로나 걸렸어. 내일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그럼 누가 와, 그 다음날? 부담임이 오시죠. 부담임쌤이. 그러면 도심이 이제 기능을, 역할을, 서브해줄 역할을 누가 해주면 좋겠어? 부도심. 그렇지. 부도심이 해주면 되겠죠. 부도심. 부도심이 이 도심의 기능을 서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이든 뭐 경제활동이든. 그럼 광주로 치면 충장로와 금남로가 도심이에요. 광주로 치면 부도심 어딜까? 수원. 수안지구는 빠져 있어야 돼. 아직 아니야. 시청이 있고요, 방송국도 있고요, 법원도 있습니다. 서구 유스케어. 상무지구요. 상무지구가 광주의 부도심이야. 도심과 부도심은 경쟁과 협력 관계를 같이 갖습니다.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빼앗아 오고 싶어 합니다. 중심지 역할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도 서로 협력 관계로서 이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기도 하죠. 서울의 도심은 종로입니다. 서울의 부도심은 강남이에요. 이런 식의 서로 간에 도심과 부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울로 가가지고 이제 놀고 싶다고 해서 친구한테 야, 시내 가자 이런 말 하시면 비웃음 당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시내란 말 쓰지 않아요. 다 시내니까. 중심이 여러 개니까 우리는 하나잖아. 우리는 충장로 하나만 시내야. 도심이 중심지가 하나인데 서울은 여러 개잖아. 종로, 명동, 홍대, 강남 이런데 신촌 이런 것처럼 여러 개니까 중심지가. 어디 가자라고 말을 하지. 야, 시내 가자 하면 시골 애들이 와가지고 야, 읍내 가자 이런 거랑 비슷하게 들릴 거란 말이야. 웃지 마세요. 우리도 이제 시골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 요 끄트머리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지역을 뭐라 부를까? 변두리. 변두리.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외곽. 그냥 외곽이라 부르지 말고. 이수가. 주변 지역이라고 불러요. 주변 지역.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냐? 신창동인가? 네? 신창동. 진짜요? 수안지구. 진짜요? 여러분 놀라. 수안지구가 주변 지역이에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주변 지역이에요. 그런 것 치고 너무나 번화해 보이죠? 잘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들 시내 가봤죠? 시내라 말하지 말고 도심 가봤죠? 도심 가시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심에서 볼 수 있지만 수안 쪽에서 볼 수 없는 것들도 있고요. 반대로 수안 지구에서 볼 수 있지만 도심에서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수안 지구에는 많이 있지만 충장로, 금남로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아파트. 아파트 봤어요, 거기서? 충장로에서 아파트 봤어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런 전원주택들 본 적 있습니까? 여기가 대표적으로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니까, 땅값이 싸니까 이런 아파트 또는 이런 전원주택들을 짓고 주거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선생님, 수안지구 그래도 너무 잘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주거 기능이 90% 이상 하려고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업, 학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여기에 무슨 증권사 사무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보험사 사무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기능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즉 여기는 대표적으로 주거 기능을 분담한다 라는 겁니다. 물론 수안지구가 이 주변 지역에서 나름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도시 전체로 보면 뭐일 뿐이야? 주변 지역일 뿐이다. 근데 주변 지역에서 너무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주변 지역은 전부 다 주거 지역으로 이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본 수업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도시화와 도시 문제. 도시화와 도시 문제가 있어. 도시화라는 게 뭐죠? 도시로 되어가는 과정이야. 도시라는 것은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라 했죠.
도시화해서 사람들이, 도시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 그랬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려면, 많이 살려면 인구가 증가해야 되겠죠. 인구의 증감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가 자연적 증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사회적 증감이 있었습니다. 자연적 증감은 출산과 사망, 사회적 증감은 전출, 전입, 이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도시화는 1번이야, 2번이야? 보통 어떤 게 더 이루어져? 2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가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강력하게 겪었던 이촌양도처럼 사람들이 갑자기 도시로 많이 몰려와.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 집이 부족하고요. 교통 문제가 생기고요.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야.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 시간 때. 그래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주말 같을 때 차가 훨씬 더 많이 막혀요. 도시로 들어오려고 또는 월요일날 나가려고 하는. 혹시 우리 부모님이 광주에서 일하지 않으신다. 또 화순, 담양, 나주, 장성, 완도 이런 데서 일하신다. 어디서 일하셔요? 담양. 혹시 또? 없어요? 담양 어디서 일하셔요? 아닙니다. 그냥 담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님이 담양에서 오실 때 월요일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출근하는 거 느끼셨어요? 특별히 분요일은 아닙니다. 금요일 날 조금 더 늦게 오시는 거 느끼셨어요? 네. 특별히 불효는 아니에요. 근데 월요일 날 조금 더 일찍 나가고 금요일 날 좀 더 늦게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완도같이 먼 지역 또는 진도같이 먼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주말엔 들어오겠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겠죠. 그 여파까지 같이 교통 혼란을 느끼는 거야. 즉 도시화의 이 도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다음 네 번째,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지만 한번 냄새 한번 맡아봐. 무슨 냄새 나요? 미세먼지. 나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매우 불쾌한 내 침 냄새밖에 안 나긴 하는데 출제 냄새가 나 안 나? 네? 저기 4번 주제에서 안 나요? 안 나요? 네. 네, 여긴 출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A 이상, 도의 이상 한 문제 정도만 내요. 딱 한 문제, 많아요 두 문제. 근데 왜 많이 내지 않냐? 일단 이 살기 좋은이라는 단어를 봐봐. 객관화 될 수 있어요? 절대화 될 수 있어요? 봐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지리야. 지리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고요. 이 지리라는 과목을 좀 더 상위 학문 클래스로 보면 사회과학의 한 분야야. 사회과학이야. 과학. 과학은 객관화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증명되거나 또는 모두에게 일반 보편화 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살기 좋다라는 것은 전혀 그럴 수가 없어. 어디서 살고 싶어요? 광주. 광주? 어디서 살고 싶어? 어디서 살고 싶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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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에 그냥 어디든 됐고 집에나 가고 싶어요. 모두가 다 달라. 서울에 살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제주도 가서 살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광주 살고 계시는데 자연인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자연인. 나도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연에 좋을 수도 있잖아. 나도 바닷가에 가서 살고 싶긴 해요. 낚시하고 수영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선생님 돈이 많다면 울릉도에 집 한 채, 저기 연변에 연길에 집 한 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도 집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는 선택은 단 하나밖에 못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살기 좋다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지. 서울에 살고 싶은 친구들은 그런 문화 환경, 그런 인프라를 즐기고 싶은 거고요. 제주도라든지 바닷가 가서 살고 싶은 친구들은 그런 자연 환경을 즐기고 싶은 거라잖아. 그래서 살기 좋다라는 것의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살기 좋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존재한다. 전쟁이 났거나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선생님 저는 그런 피비린내 나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도시 좋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살기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를 공개를 한 번씩 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몇 단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객관화 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 그 중에서 1등, 2등을 했던 도시가 전라남도에 하나 있습니다. 광주. 는 아니고요.
담양. 는 아니고요. 자주. 는 아니고요. 아이. 전주. 순천. 순천이라는 곳에 있었죠. 그래서 전남에 위치합니다. 뭐가 유명해? 순천만, 강. 순천만, 정원박람회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거 얘기하면 꼭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게 순창. 이거 전북이거든요. 꼭 고추장을 이야기해요. 근데 고추장 이야기하다 보면 또 누가 닭갈비요!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거기는 춘천이에요. 여기는 강원이고요. 여기는 닭갈비. 평창 넘어가기 전에 춘천이 있어요. 춘천 찍고 평창 넘어가면 강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이상, A상 한 문제 정도는 출제하는데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질문. 없어요. 수업 끝!